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여러분한테 드렸던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블록과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뉴를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고 디자인을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록과 인라인 블록은 더 이상 안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블록과 인라인 블록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플렉스를 이용한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당연히 블럭과 인라인 블럭 개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플렉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탑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마크업 작업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메뉴 마크업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ul, li 곱하기 3개, 그 다음에 a, href, 샵,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자, 이거는 기본적인 1차 메뉴 마크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이제 2차 메뉴 마크업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차 메뉴 마크업 같은 경우 어렵다 하시면 메모장 켜가지고 제가 하라 했죠? 자, 어떻게?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ULLI 이 구조가 이렇게 플러스로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즉, LI의 자식으로 A의 형제로 ULLI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2차 메뉴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다? 노멀라이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노멀라이즈부터 해야죠. 바디요. 자, 근데 바디하고 ULLI는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패딩까지 0을 그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논자리까지 해줘야지만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컬러 이너리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처리해가지고 노멀라이즈가 완료가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2차 메뉴가 나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2차 메뉴는 숨김 처리를 하고 시작하라 말씀드렸죠.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N차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N차 메뉴. 자, 1차를 제외한 아니다. 2에서 N차 메뉴.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메뉴 1에 자식인 UL에 UL 요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논 처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커스텀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메뉴 박스죠. 그죠? 일단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메뉴 1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한테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된다 하면 보더를 칠해보는 습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입 아프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거 안 해가지고 간격을 몰라가지고 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메뉴의 간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 온라인 줘가지고 이제 이 메뉴 1이 품고 있는 요 UL도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로 정렬을 시켰지만 이제는 그렇게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다? 자, 얘한테 플렉스를 줄 건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색상을 칠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1차 메뉴로 하겠습니다. 1차 메뉴. 자, 그러면 메뉴 1에 자식인 UL이죠. 자,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는 거예요. 샵, 뭐 AF 이런 식으로 저는 칠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UL 자체는 디스플레이 블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간격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녀석한테 뭐 할 수 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UL이 지금 메뉴 1, 즉 메뉴 1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됐기 때문에 UL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고 그러면 플렉스 아이템은 정렬을 어떻게 한다? 메뉴 1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한테 야, 네가 품고 있는 플렉스 아이템도 가운데로 정렬해. 그럼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하게 되면 수평 정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얘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 방향이라는 게 로우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로우이기 때문에 저스파이 컨텐츠가 수평 정렬로 작동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다면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다. 그러면 저스파이 컨텐츠는 뭘로 작동한다? 수평이 아니라 수직 정렬로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수업 페이지에 제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우일 때
컬럼일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스스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연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은 다 끝났다. 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패딩도 0, 20픽셀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한 10픽셀 정도 두면 둥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L이 품고 있는 LI들. 자, 왜냐면 LI는 디스플레이 블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다 차지해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우리가 가로 배열로 한 줄로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UL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된다. 자, 그러면 플렉스를 주니까 이 LI, 즉 이 누구? 1차 메뉴 아이템이죠. 자, 이것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라. UL, 그 다음에 LI. 자, 보더를 칠해보는 거죠. 픽셀, 솔리드, 블루. 자, 이렇게 칠하게 되면 얘네들인 거잖아요. 얘네들. 그러면 이제 사실 패딩 같은 경우는 여기다 줘도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패딩이나 뭐 높이라든지 너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LI한테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LI한테 너비를 줄 필요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봤냐면 1차 메뉴, 즉 1차 메뉴한테 높이를 줘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이 메뉴 1한테 높이를 줘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픽셀. 자, 그러면 100픽셀을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이가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지금 파란색은 누군 거예요? LI 거란 말이에요. LI 거. 근데 지금 UL도 높이를 주지 않았고 우리는 LI도 높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높이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할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메뉴 1한테, 즉 메뉴 1이라는 거는 이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 얘한테 높이 100픽셀을 줬는데 지금 그 높이가 UL, LI한테까지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했죠? 부모의 높이가 있을 때 높이 자식들한테 높이 100% 높이 100% 줘가지고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메뉴 박스한테 높이가 있는데 UL과 LI가 지금 높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즉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면 플렉스 컨테이너의 자식인 아이템,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이 된 UL은 부모인 그 메뉴 1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LI한테 직접적으로 높이를 또 주지 않았지만 부모한테 UL인 요 녀석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UL의 높이를 LI가 지금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메뉴 1한테 있던 높이가 누구한테까지 전달이 된 거다? LI한테까지 연쇄적으로 전달이 된 거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다? 강사님 이렇게 하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높이만 바뀌어도 다른 녀석들이 연쇄적으로 같이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코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퍼블리싱, 즉 HTML, CSS는 뭐가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특정 한 부분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다른 구조까지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바뀌어도 연쇄적으로 같이 디자인이 바뀌게 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그러니까 때에 따라 뭐 코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은 거니까 높이가 바뀌거나 너비가 바뀌던 내가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높이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80픽셀 정도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줬더니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LI한테도 너비를 한 100픽셀 정도 줘볼 건데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 300픽셀 줘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200픽셀 주던 300픽셀 주던 이 A가 지금 왼쪽 끝에 이런 식으로 붙어있다는 거예요. 왜? A는 원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A가 나오는 위치는 원래 여기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더를 칠해볼게요. 레드를 할게요. 자, 그러면 레드 칠하게 되면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간격은 이만큼이죠. 왜? A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이에요. 인라인이니까 너비 높이 최소 축소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가 부모의 너비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높이 또한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사실 너비 같은 경우는 그냥 A한테 디스플레이 블럭 줘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블럭 주게 되면 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수평 정렬, 텍스트를 수평 정렬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서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헤이 100% 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오면서 되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다? 수평 정렬은 그러니까 되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직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수직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걸 어떻게 한다? 플렉스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일단은 높이 100%는 냅둘 겁니다. 자, 플렉스로 줬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엘리먼트가 품고 있는 텍스트를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려면 어떻게 한다?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 이게 뭐로 보여? 수직 정렬이죠.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 센터. 이게 바로 수평 정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뭐가 좋다? 자, 메뉴 박스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고객의 요청에서 50픽셀로 바꿔달래요. 유지가 되죠. 80픽셀로 바꿔달래요. 유지됩니다. 100픽셀로 바꿔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너비를 고객이 만약에 400픽셀로 변경해달라 해도 이런 식으로 너비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너비가 유지되고 간격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코드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보더를 싹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보더를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보더도 싹 다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폰트 웨이트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호버 작업 해줘야죠. 여기다가는 호버된 1차 메뉴 아이템, 그러면 여기다 li 호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할 수 있게끔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해줘야 돼요. 2차 메뉴까지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메뉴 1에 자, 얘는 호버된 2차 메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i에 호버했을 때 그의 자식인 UL은 뭐가 되라? 블럭이 되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블럭이래요. 블럭인데 블랙이라 했네요. 블럭이 되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당연히 색상이 없기 때문에 이 색상도 같이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색상 부여는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어떻게? 요거를 또 끊어가지고 여기다가 UL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모든 메뉴에다가 여러분들이 색상을 부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N차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도 사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2차 메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안 해줬어요? 아직 여기 이 2차 메뉴는 인라인이란 말이에요. 인라인. 우리가 얘까지 똑같이 작업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어차피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그렇고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렉스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한다? 자, 또 끊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n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얘는 아이템이 아니라 텍스트니까 텍스트라고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 그러면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 높이 100%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굳이 요게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일단 높이 100%까지만 그냥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끊어주시고, 그래야지만 N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플렉스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li한테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아이템한테는 뭐가 없어요? 높이가 없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li한테까지 높이가 있거든요. li한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a까지 우리가 요 li의 자식인 a한테 높이 100%를 줘가지고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li의 높이를 ul이 받아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ul한테, 이 ul 있죠? 이 녀석, 얘한테 높이 100%를 주시면 돼요. 헤이 100%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헤이 100% 줬다 해가지고 li까지가 높이가 있는 건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보더를 빅픽셀, 솔리드, 레드. 자, 지금 얘가 UL이 요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LI가 어딨어? LI가 얘잖아요. 그죠? 지금 얘는 이 UL 이 녀석의 높이를 지금 받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사실 이제 이렇게 줄 필요는 없고, 높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 LI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이 메뉴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직 그거는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2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메뉴 1에 UL에 LI에 모르겠으면 일단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 다음에 높이를 얼마큼, 현재 부모가 뭐예요? 부모가 아니라 메뉴 박스가 60픽셀이니까 60픽셀만큼 갖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먹죠? 자, 여기다가 보더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블루.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2차 메뉴 아이템한테는 높이를 주진 않았으니까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부여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게끔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N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요거까지 주는 거죠. 높이 100%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LI한테 60픽셀이 어쨌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60픽셀이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싹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높이가 바뀌면 여기만 바뀌어도 여기까지 적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업 후반부에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높이를 변경해 달래요. 번거롭긴 하지만 여기도 100픽셀로 변경해주면 되고, 여기도 100픽셀로 변경해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70픽셀로 바꿔달라 하면 여기도 70픽셀, 메뉴 박스도 70픽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호버했을 때 그건 들어가야 되니까 호버된 N차 메뉴라고 여기로 또 끊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N차 메뉴까지 이런 식으로 호버가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렉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많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다.